제약업계에서 신약 후보 물질 확보는 물론 이 손대는 투자마다 이 대박을 터뜨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 입성에 성공한 에이프릴바이오도 유한양행의 송은을 거쳤다고 하는데 고영욱 기자가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유한양행이 2010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돈은 약 5,200억 원. 이미 실현한 수익을 빼도 현재 평가 금액만 7,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투자 잘해서 윈윈하면 사실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특히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네오 이뮨텍 투자권에서만 1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5천억 원대 기술 수출을 발판으로 최근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들도 사업 협력과 신약 후보 물질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하지만 유한양행의 투자 성과는 독보적입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만큼 이렇게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좀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유한양행이 투자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힘은 절실함에서 비롯됐습니다. 10여 년 전 신약 개발 분야에서 뒤처지면서 내부의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문화부터 바꿨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투자 관점은 시너지였습니다. 향후에 아니면 저희 R&D 방향에 맞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후보 물질이 있느냐. 그러면 그 후보 물질은 지금 어떤 단계고 외부 시장 상황이나 이제 경쟁 상황은 어떻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프로치가 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전략실과 중앙연구소를 주축으로 전단팀을 꾸려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 금액 70억 원 이하는 대표이사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유한양행은 투자에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들이 쌓이면서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이렇게 요즘 투자계의 큰 손으로 부상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유한양행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면서 수익까지 노리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서 유한양행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투자에 성공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 외에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들어드린 회사는 바로 동구 바이오제약인데요. 네. 동구 바이오제약도 투자로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 동구 바이오제약은 노바셀 테크놀로지, 로버터스, 그리고 미국 발테드 시퀀싱, D&D 파마텍, 뷰노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진노넨 컴퍼니와 뷰노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수익률은 무려 1,230%, 69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투자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면서 동구 바이오제약은 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고 지난 2월엔 신기사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녹십자도 소위 그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녹십자는 유바이오로직스와 파맵신의 투자에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 12억 원을 투자해 5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금 대비 40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 동구 바이오제약과 녹십자 사례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혹시 좀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투자 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 기준으로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인 HLB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인 전문 업체인 에임을 인수했습니다. 네. 에임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에임 전체 지분 10만 주를 97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조직 재생의학 전문 기업 LNC 바이오도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을 그리고 바이오 생체 재료 전문 기업 한국 BNC는 시약 및 시험기기 도소매 기업을 체외 진단기기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는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체외 진단 유통사 등의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해 나섰습니다.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와 사업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주된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투자 행보가 제약사라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서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약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신약 개발의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큰데 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임상 1상에 진입한 약물이 최종 승인까지 성공할 확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제 상업화까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텍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이제 공동 개발과 판매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여기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기업들처럼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소위 잭팟도 터뜨릴 수 있는데요.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뚜렷한 수익원이 없고 자체 생산 시설과 영업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뭐 성공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업계에 이런 방식이 또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 실패의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상장 이후 이제 지분을 매도해 확보한 수익을 또 다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소위 이제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또 무조건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패할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에 성공해서 관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기존 사업과의 이제 시너지나 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 기존 사업과의 이제 시너지가 낮을 경우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투자금을 다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또는 제약사들이 이러한 바이오텍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투자 활발히 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소식 들어봤는데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유튜브 제목은 이제 투자에 열 올리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해시태그는 이제 대성보루떡님 미리 선점, 옥석 가리기는 필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